잠들지 못하는 밤, 역사 속으로의 시간여행, 역사 읽어주는 여자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미국의 대통령 선거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지난 시간에는 코커스와 프라이머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코커스와 프라이머리는 미국 각 정당의 대통령 후보를 지명하는 데 필요한 대의원을 선출하는 과정이었어요. 그리고 슈퍼 화요일에 대해서도 잠깐 언급했었는데요. 지난 3월 3일에 그 결과가 나왔죠. 그런데 결과가 조금 놀라웠어요. 사실 이제 앞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아이오와 코커스에서는 피트 부티지지 전 시장이 승리를 했고요. 뉴 햄프셔 프라이머리에서는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이 승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슈퍼 화요일의 승자로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을 많이들 점쳤는데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어요. 바로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이 많은 주에서 승리를 하면서 대의원의 수를 굉장히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이 슈퍼 화요일 직전에 피트 부티지지 전 시장과 에이미 클로부차 이 상원 의원이 후보직을 내려놓고 이 조 바이든 후보를 지지했던 것이 한 역할을 했다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무엇보다도 이 조 바이든 후보의 성향 자체가 이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보다는 조금 더 중도적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많은 표를 얻었다라는 평이 더 우세합니다. 그래서 사실 원래는 슈퍼 화요일에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의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고 제가 기대를 했었는데요.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런데 예상과는 다른 결과가 나오면서 최종 후보는 좀 더 두고 봐야 할 것 같아요. 물론 조 바이든 후보가 승리하는 주가 더 많아지고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공화당의 경선에서는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언급했다시피 아무래도 현직 대통령의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압도적으로 승리를 하고 있어요. 오늘부터는 이제 드디어 대의원들이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는 전당대회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전당대회는 미국의 각 주, 준주, 그리고 송령 등에서 선출된 대의원들의 전국 집회예요. 보통은 7월에서 8월에 열리고요. 야당이 먼저 실시를 합니다. 왜냐하면 여당은 이제 현재 대통령이 속한 당이기 때문에 대선에서 유리한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을 해서 야당이 먼저 실시를 해야 하고 선거운동을 먼저 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는 것이죠. 올해는 7월 13일에서 이제 16일 민주당이 위스콘신주 밀워키에서 전당대회를 실시하고요. 공화당은 이보다 40일 정도 늦은 8월 24일에서 27일에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럿에서 이 전당대회를 실시해서 최종 대통령 후보를 선출합니다. 전당대회에서는 먼저 정당 정책의 큰 줄기인 정강을 채택하고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순서로 대통령 후보자와 부통령 후보자를 지명합니다. 대통령 후보로 지명될 사람들의 이름을 먼저 이제 한 명씩 나와서 제정을 하고 그리고 나서 각 주를 대표하는 대의원들의 투표가 시작이 돼요. 각 주 대의원들은 이 알파벳 순에 따라, 그러니까 자신이 속한 주의 알파벳 순에 따라서 지명을 이제 표시를 하고요. 그리고 이미 경선에서 각 주 유권자들의 표심이 드러났기 때문에 비밀 투표가 아닌 공개 투표로 지명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과반이 넘는 득표수를 얻는 후보자가 나오면 이제 사람들이 환호성을 부르고 그리고 이로써 한 정당의 대통령 후보자가 결정이 됩니다. 대통령 후보자 지명이 끝나고 가장 마지막 날에는 대체로 부통령 후보를 선출을 해요. 우리나라와 미국의 차이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통령의 유무죠. 우리나라에는 부통령이 없고요.
물론 형식적으로는 이 전당대회에서 대의원들이 선출을 하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러닝메이트 방식으로 대통령과 함께 이 대통령이 지정한 부통령을 선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이제 쉽게 말하면 대통령 후보가 자신의 러닝메이트인 부통령 후보를 결정해서 공표를 하면 이 대의원들은 그것을 존중해 주는 것이죠. 어쨌든 이 부통령 후보도 대통령 후보와 마찬가지로 전당대회의 과반수 이상을 얻어야 합니다. 전당대회에서 과반수 이상을 얻어야 해요. 자, 그러면 이제 각 정당의 대통령 후보가 전당대회를 통해서 결정이 되었어요. 이제 정말 전당대회가 끝이 나고 있네요. 이 대단원의 마무리로 결정된 대통령 후보와 부통령 후보는 수락 연설을 합니다. 부통령으로 지명된 사람이 먼저 연설을 하고 그리고 나서 대통령 후보자가 연설을 해요. 어찌 보면 이 수락 연설이 이 전당대회의 꽃이 아닐까 싶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어떻게 대선에 임할 것이고 어떠한 정책을 펼칠지 그러한 중요한 핵심 내용들이 다 나오기 때문에 어찌 보면 전당대회에서 이 수락연설은 또 굉장히 이목을 끌고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럼 다음 시간에는 본격적인 대선 경쟁에 돌입합니다. 미국 대선의 본선거가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함께 이야기해 보고요. 왜 이렇게 복잡한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이야기가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 잊지 말아주세요. 다들 건강 조심하시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지금까지 역사 읽어주는 여자였습니다.